아, 여보세요? 이거, 아, 내가 가져버렸네. 그럼 누가 옆에서 돌려줘야 되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마이크 여기 있는 무대에 있으면 되죠? 무대 올라가서 해야 돼요? 네, 올라가서. 네. 아, 안녕하세요. 선영수 요한입니다. 들고 와야겠네. 자, 좋은 아침이죠? 네. 건강하시죠? 네. 슬프신 분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간략하게 브라질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오래 브라질에 사셨고 더 많이 공부하신 분이 당연히 계십니다. 그렇지만 저와 그런 분과의 큰 차이는 그런 분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는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와서 저희 부모님을 또 많은 분이 알고 계시고 저도 어렸을 때 11살 때 와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한국에서 바로 출장 온 사람인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 한국말을 하니까 아, 우리 아이들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오히려 한국말뿐만 아니라 포르투게스를 하지만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썼지만 본격적으로 글을 쓴 건 30년 전부터 제가 또 일을 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 20년 전부터는 제가 하나씩 브라질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없으니까. 딱 하나입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 특히 아니면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브라질에 어떻게 역사가 있었고 왜 이렇게 사람이 몰려 살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압니다. 왜? 인터넷이라는 것이 발달돼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니까 많은 분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20년 전만 해도 거의 없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간략히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을 오늘 하루에 다 끝나지는 못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분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수업을 10년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고 계시는데 그때 뵀던 분들이 대부분 다 잊어먹으세요. 금방.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브라질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저 다음 화면 좀 넘어가 주세요. 예, 일단 저는 그래서 제가 글들을 많이 쓰면서 2권의 책을 냈습니다. 브라질 이야기라는 책을 책 떠나기 전 꼭 읽어야 할 브라질 이야기와 그래 이것이 브라질이다라는 것으로 묶어서 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쓴 글이 어느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신문사나 누구 책에도 막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읽어보면서 야 이거 누가 썼는지 너무 브라질을 잘 알고 있다. 이 글이 너무 마음에 든다 하고 봤더니 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을 싸우다가 아 그럼 내가 책으로 묶어내겠다라고 해서 냈습니다. 완벽하진 않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이 마지막입니다. 한글을 배운 게. 그렇기 때문에 제 한글 실력을 그 다음부터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 표현이 많이 매끄럽지 않지만 그래도 2권의 책을 냈고 여기 밑에 보면 또 한식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은 포르투게스어로 제가 낸 50가지의 요리를 묶은 한식 요리책입니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글도 쓰면서 한식을 알리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방송국에도 나가고, 뭐 인터뷰도 하고, 수업도 한식 강습도 하는데, 없잖아요. 여기 포르투게스로 된 브라질 한식 요리책이 없잖아요. 어머님들 다 요리 잘 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요리 잘 하지만, 요리 잘 하시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 모아서 그 책을 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넘어가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이 책이고요. 넘어가 주시고요. 자, 그래서 올해는 드디어 다음 달에는 첫 번째로 워크숍을 열어서 브라질 사람을 대상으로 제가 한식 수업도 주고요. 계속해서 지금 1차, 2차, 3차, 4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브라질
이런 한식이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문화가 이제 예전에 변방국의 문화가 아닌 브라질 최고 인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바뀌었었는데 뭐 여기 다 계시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저를 위주로 한 제 친구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죠. 브라질 애들은 한국말을 엄청 잘하고요. 브라질 학생들이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브라질 사람들이 한식당을 엽니다.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해서 제가 이런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먼저 그러면은 오늘의 이야기는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역사 이야기만 하는데요. 그냥 재미 위주로만 들어보시고요.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잊어버렸던 것,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것은 재미로 보시고,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제 한번 저랑 같이 이 상파울루 시내를 돌아다니실 겁니다. 제가 매년 1월 25일 하고 9월 7일 날 두 번에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상파울루 그때 1월 25일은 여기 페리아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쉬죠. 그래서 파라사다스에 이런 데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경찰이 있으니까. 평상시 못 가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를 다 돌아다니시면은 많은 분들이 우세요. 왜 우시냐면은 내가 여기서 40년, 50년 살았는데 여기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여기가 이렇게 시청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20년 전부터 글 쓰는 거나 이런 강의도 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브라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브라질에는 포르투갈 영향을 받았죠. 포르투갈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유럽이라는 곳에 있는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포르투갈 식민지가 있던 것입니다. 브라질이 가장 크고 아프리카 동부 서부에도 있고요. 저기 인도 지방의 고아라는 곳은 지금도 4천만 명이 포르투갈을 쓰고요. 아시아의 남부 쪽에 가면은 동티모르라는 곳도 포르투갈을 쓰고 있습니다. 또 마카오도, 중국의 마카오도 아직 포르투갈을 쓰고 있는 곳이죠. 그만큼 포르투갈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 호령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예전에 로마라는 시절에 이렇게 로마가 전 세계 지중해를 다 호령하던 시절에요. 이렇게 이탈리아부터 스페인, 북아프리카, 예루살렘 이런 쪽을 다 로마가 다 석권하고 있었죠. 이 문화권이 시간이 지나면서 600년경부터 이슬람 세력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를 둘로 쪼갰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로마 시대의 것을 다 뺏어서 저 스페인 지역까지 다 이슬람 세력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슬람 세력이 그래서 700년간 살았는데 그 중간에 당연히 카톨릭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다가 드디어 수백 년간 이거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 지방에 남겨놓은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슬람의 문화가 섞이면서 코르도바라고 하는 스페인 지방에 가보면은 이렇게 어디가 보면 이슬람 문양 같은데 이게 왜 스페인에 있느냐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또 보시면 또 다른 또 당연히 아랍어가 써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정원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도 있고요. 이런 것이 다 남아 있는데 왜 설명드리냐면 그 스페인 이슬람으로 시작해서 스페인어로 갔던 문양이 브라질까지 와서 지금 우리의 영향도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자 보면 복잡해지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800년간 계속 싸우다가 1492년에 드디어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 쫓아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도 다 그때 다 쫓아낸 것이죠. 쫓아내고 났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스페인에서. 그 사람들이 딱 보내고 나니까 자, 이제 불순 세력들을 몰아내야 된다. 이슬람이라는 거 없으니까. 이슬람 세력도 없애면서 유대인도 쫓아내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죽이려며 해가지고 내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사람들 맨날 사람만 죽이는 전쟁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이 없어지니까. 또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민족성이 서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투어 같은 거,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 사는 특성상이나 이런 내전 이런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바로 옆에 있는 게 저 빨간 게 포르투갈 사람이죠.
포르투갈은 딱 봐도 조그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스페인이 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전 세계는 가운데 여기 있는 지중해였습니다. 또 놀라가지고 이 지중해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동쪽에서 오는 각종 물품이 이렇게 터키를 지나서 이탈리아를 지나서 전 세계를 퍼져야 되는데 그것을 주고받는 것 중에서 맨 끝에 있는 포르투갈까지 물자가 제대로 올까요? 힘들죠. 못 가죠. 그러니까 와도 가격이 2배, 3배, 4배 막 되게 비싸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나도 그럼 글로 가서 물건 좀 사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페인이 뭐라고 해요? 야, 나한테 사. 너 뭐 우리나라 왜 지나가? 그렇게 하니까 포르투갈이 굶어 죽게 생겼네?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도 개발하러 나가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간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가서 지금 아소리스라는 곳도 있고 하여튼 이런 조그마한 마데이라라는 섬도 그렇고 이런 곳을 가면서 거점을 살면서 자꾸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르투갈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스페인 사람들의 호전적인 게 바로 이베리아 반도의 성격이 호전적입니다. 굉장히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굉장히 싸움 잘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 역사상 지중해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없었지만 당시만 해도 저렇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타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거기에 괴물이 살아서 죽는다. 무서워서 못 간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포르투갈이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는요. 지금 배 같은 게 아니라 물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육지가 있으면 육지를 따라가면서 서서 배에서 내려서 물을 싣고 또 며칠간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땅이 계속 나오네 해서 이게 다 포르투갈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희망봉이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 왜 희망이냐? 너무 바다가 거칠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자 말자 싸움이 났는데 그래도 선장이 가 하다 보니까 저기 폭풍 지나고 저기서 무슨 산 하나가 보이니까 구름 속에 야 우리 드디어 살 희망이 있다. 그래서 Cabo de Boa Esperança라는 게 희망봉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인도까지 항로를 개방해서 포르투갈이 돈을 많이 벌었고 잘 살았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 그 옆에 있는 더 큰 형님 나라 스페인이 이게 뭐야? 새로운 거 있네? 나도 간다. 그래서 스페인도 대대적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항해 시대라는 것을 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주인 없네? 내 땅 하고 찍으면 내 거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막 나눠 먹게 되는데요.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가 브라질에도 왔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건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그 당시는 아니라 이렇게 원주민들이 나가서 보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에 처음 본 철이라는 것에 막 피부가 허옇고 눈이 퍼렇고 하니까 신이라고 생각했죠. 신이 드디어 왔구나 라고 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한 것을 뜻하고요. 또한 인도 지방, 또 지금의 말라카라고 해놓은 이쪽 지역을, 필리핀 그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을 가보면요. 여러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과 거래를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왜 그러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누구나 좋아하던 금, 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이것도 콜럼버스가 지금의 쿠바라는 지역에 내려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금, 은보다 비쌌던 게 바로 향신료, 후추입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고기를 많이 위주로 먹었고요. 고기가 냉장고가 없으니까 상하고 냄새가 나죠. 그리고 신선한 고기라 해도 지금 우리가 고기를 소금만 해서 구워 먹다가 후추 이렇게 몇 톨 이렇게 해서 먹으면요. 확 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추가 금값보다 비쌌는데 그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나고 그 동남아 지역에서 나는 거였습니다. 더운 지방에서. 그래서 이걸 찾으러 가고 또 계피도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계피를 가져가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이거는 정향, 육두구 이런 것을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가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제 멕시코를 점령한 사람의 이제 모습인데 어찌됐건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인디오가 아닙니다. 아시죠? 인디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인디오라는 말은 예전에 스페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인도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해서 인디언이라고 불른 게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인지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 제대로 된 용어는 원주민입니다. 원래 살던 원주민.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해야 되고요. 포르투게스는 나치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오라는 말을 이제 용어를 바꿨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서로 스페인이 내 거, 포르투갈이 내 거, 그러고 싸우는데, 새로운 땅을 개척했든가 아니면은 뭐 부를 뭐 가지고 오면은 어디에다가 갖다 주냐면 뭐 당연히 임금이 가져가지만 거기서 몇 개를 떼어서 교황청에다가 상납하는 겁니다. 우리 새로운 땅을 했으니 교황님이 우리 땅을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 너 땅 해주니까 내 거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싸움이 나니까 교황청에서 두 나라 오세요 해가지고 합의를 보세요. 왜냐면 너무 싸우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합의를 본 게 이렇게 1494년에 이렇게 다음 걸 넘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브라질이 이렇게 돼 있죠. 저런 선을 딱 그어서 오른쪽에서 발견되는 건 무조건 포르투갈, 왼쪽은 다 스페인이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미, 중미, 남미가 다 스페인 땅이 되고 브라질은 이렇게 오른쪽 땅만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그러면 왜 브라질이 커졌냐? 다른 게 아니라 스페인은 땅이 크죠. 스페인은 땅이 큰데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포르투갈도 인구가 얼마 없었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미국, 북미, 중미, 남미에 사람을 다 보내서 식민지를 개척할 시간이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가 없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도 원래는 해안선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브라질에서 최초로 생긴 마을이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에? 성비센치입니다. 산토스 옆에 있는 성비센치. 거기에 가면요, 이렇게 밖에서 오다가 일야 포르샤라고 높은 전망대가 있어요. 거기를 살짝 지나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많이 안전한 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만이라는 것은 바깥에는 외해, 바깥에는 바다에서는 풍랑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앞에 뭐가 이렇게 섬 같은 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하니까 거기에 처음에 이제 그 도시란 부락이죠, 부락 만들었고, 거기서 있던 선교사들이 이제 상파울로 올라오고 하면서 이제 전국으로 이제 퍼져간 겁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미나제라스 쪽이다 뭐 이런 쪽을 어떻게 개발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반데란지 길 있죠? 아비니다 반데란지도 있고 후아 반데란지도 있고 반데란지 고속도로 있는 것 같이 반데란지라는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반데란지가 무엇이냐? 반데라, 깃발, 기수. 깃발을 들고 먼저 앞에 가는 사람을 반데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뭐 프론티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데를 개발하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저기 뭐가 있지?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지금 카스텔로 브랑코, 헤이지스 비텐 골지, 뭐 아냥게라 이런 고속도로 있죠. 이 이름이 뭐냐면은 유명한 탐험가 이름이에요. 이게 다. 그 사람들이 그쪽을 갔다 오면서 퍼스트 이거스 길을 뭐 남겨놓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도를 그리면은 뭐 아무도 몰랐던 거니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돈도 많이 주고 자기 거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파울로, 특히 우리 상파울로 주민의 정신이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개척 정신이 강한 주민이 상파울로 주민입니다. 여기서부터 브라질이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다음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상파울로를 해서 계속 내륙을 돌고 저기 위에까지 아마존까지 갔다 오고 이과수도 갔다 오고 저 살바돌도 갔다 오고 하면서 드디어 브라질이라는 것은 지도를 완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줄이 하나 있죠. 초록색 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만 포르투갈이었고 왼쪽은 스페인이었는데, 아니 스페인도 모르는 땅이니까 우리가 지도 그려서 한 명씩 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는 자기네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군대도 없었고 올 사람들도 없었고. 그러면서 브라질 나라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포르투갈 사람이 브라질에 와서 땅을 개척을 하였고요. 예. 그럼 이 그림은 뭐냐? 이게 저 위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원주민들한테 우리는 신이다. 하늘나라에선 신이라서 우리는 금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가서 금을 다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먹었는데 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신이 많이 먹나 보네 하고 또 줬더니 좀 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도 그때는 하루에 한 끼였죠. 이거 너무 많이 먹는 건가 아닌가 해서 거절을 했더니 내가 신으로서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겠다. 그 벌이 무엇이냐? 삶의 가장 중요한 물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라고 무슨 물이 알았어. 그러더니 저렇게 접시에다가 술을 붓고 불을 붙인 거예요. 옛날 술은 이게 굉장히 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원주민들이 세상에나 이렇게 그냥 무대에서 불이 붙는다니 하고 나자빠지면서 이 탐험가를 뭐라고 불렀느냐? 아냥게라가 늙은 마녀, 늙은 이런 뜻입니다. 늙은 마법사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냥게라? 야, 오늘부터 나 아냥게라고 불러.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의 동상이 아베인다 파울리스타에 있는 트리아노 마스피라는 공원이 있는데, 마스피 공원이 있거든요. 현대미술 박물관 바로 앞에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1번까지는 이렇게 나고요. 2번을 잠깐 또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많이 보셨던 거니까.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지금 다, 잘 듣고 계시는데요. 예? 질문이 없어요? 예. 그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요. 지금 또 지나가시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들어왔는데 봤더니 이렇게 넓은 자연이 있고요. 이런 자연 중에 하나가 헤이지스 비토리아라고 하는 게 이 잎입니다. 연잎. 브라질에서 헤이지스 비토리아. 그러니까 헤이지스가 여왕이란 뜻이고요. 비토리아가 빅토리아 여왕. 그 당시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또한 브라질에 또 왔더니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생물들이 있으니까 유럽에서 난리가 났죠. 세상에 파란색의 새가 있어? 앵무새? 희한하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원주민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왜 설명드리냐면요. 원주민이 여태까지 전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사회 구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까지 뭐냐면은 모든 백인이 원주민을 학살했고 백인이 자연을 파괴했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당연히 원주민 영향이 컸죠.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모기예요, 모기. 모기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부리로 이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숲에 가서 첫 번째로 이동할 때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넓게 다 치워버려서 주위에 아무것도 못 오게 해서 가운데다가 마을을 지어 놓는 겁니다. 왜? 이게 나무가 없이 쭉 뻗어 있으면 저기서 무슨 온사라든가 뭐든지 남의 부족이 오면은 쳐들어오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먹는 게 없었어요. 20살 조금 넘으면은 사망할 정도로 영양분이 없던 겁니다. 지금도 원주민들 많이 안 먹는 거죠. 잘못된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토실토실하지 않았다. 절대로 이렇게 배가 나올 수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원주민이 하고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여기 한국에선 특히 브라질에 가면은 바나나가 맨 열리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는데 아마존 가보시죠. 가보세요. 여기 우리 같은 현대 도시는 가면 30분? 그러니까 30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죽어요. 밀림에 들어가면은 동식물 질병이 아니라 탈수 현상으로 탈수. 소금이 없잖아요. 땀은 엄청나고 물은 더럽고 마셔도 이게 소금이 없으니까
아마존 같은 데 가면요, 진짜, 호텔에 있다가 누가 숲에 들었다가 보면은, 뭐, 며칠 만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심할 경우는 하루 만에 시차로 가겠는 거, 탈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식인 문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사람들은, 브라질에 그런 거 없었다 하는데, 있었고요. 정말 있었고요. 따모이오스라는 고속도로 있죠? 따모이오스라는 고속도로인데, 그 따모이오스가 원주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성벤토하고 옆에 보면 성벤토 성당 있죠? 우리 세 근처에는. 그 성당을 만들어진 이유도 포르투갈 식구들이 브라질로 온 겁니다. 근데 오다가 저런 원주민들 잡혀서 다 죽은 겁니다. 잡아먹힌 겁니다. 그랬더니 포르투갈의 식구들이 너무 낙담해서 돈을 모아서 그 성 베네디토 성당을 지은 겁니다. 자기 죽은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여기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먹는, 여기 뭐 다 아실 겁니다. 우유에다가 설탕하고 전분 넣어서 살짝 끓이면 죽같이 되는 거. 민가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민가오라고 해서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애들도 먹이고 하는 건데, 민가오라는 말이 원주민 말로 사람 고기 죽입니다. 사람 고기 죽. 그래서 원래 무서운 말인데 요즘엔 그게 많이 순화되어 그냥 아이들도 많이 민가오 먹는다 하는데 원래 사람 고기를 끓인 죽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나무도 많고 꽃도 많고 하다가 드디어 조금 전 거 한번 올라가시고요. 이 나무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브라질 나무라는 겁니다. 브라질 나무. 이런 거 많이 보시죠? 공원 가보시면 이런 걸 많이 보십니다. 이 나무. 요거 하나 더 가보면 이렇게 안에 붉은 색깔인데 파우브라지오. 그래서 붉은 나무란 뜻이에요. 파우브라지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파우라는 건 나무, 지팡이, 몽댕이 이런 걸 뜻하는 거고요. 브라질은 제가 붉은색 나무를 뜻하는데 넘어가 주시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붉은색, 보라색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염색이 비쌌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만 이렇게 쓸 수 있고 하는 건데 비싸고 못 만드는데 그 아까 보내드린 저 파우브라지라는 나무를 끓여서 염색을 했더니 빨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처음에 한 사업이 나무를 싹 베어서 가서 포르투갈에서 염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야 이거 뭐냐? 파우브라지오. 어디서 나는데 저기 바다 건너 파우브라질 나는 땅. 파우브라질 나는 땅 하다가 그냥 브라질이 된 겁니다. 브라질 이름이. 그래서 브라질 이름이 무슨 뜻이냐? 붉은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썼던 유명한 주요 색깔이고요. 또 가시고요. 또 이제 그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를 이렇게 또 장식용으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파우브라질이라는 나무가 멸종은 아니에요. 멸종된 건 아닌데 여기 아구아브랑카에 있는 빨티가 있거든요. 아구아브랑카 이쪽에 마순다 쪽에 있는데 그쪽에 있는 것도 그렇고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넓고 큰 거 있었는데 거의 그런 건 없어졌고 지금은 얼마 되지 않은 것들만 시내 곳곳에 있고 전국에 있긴 있지만 예전과 같은 것은 다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사탕수수도 당연히 이제 재배를 해요. 브라질 북부부터 시작해서 해봤더니 안 되는 겁니다. 브라질에. 안 되고 근데 왜 안 되냐 해서 제일 잘 되는 게 미나제라스하고 상파울로 여기서 위에는 캄피나스도 더 위엔 피라시카바 그쪽이 다 사탕수수 재배하기 딱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알고 봤더니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사탕수수. 비가 오면요. 당도가 안 올라가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가 어느 정도 와다가 딱 이제 건기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흙에서 물 없으니까 당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피라시카바하고 캄피나스 그쪽이 일조량이 브라질에서 제일 좋으면서 딱 또 온도가 너무 더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또 가지고요. 사탕수수를 재배하여 피라시카바 같은 경우도 브라질에서 최초로 생긴 아수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탕수수를 해서 이제 설탕을 만드는 그런 농장 아수지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금도 이제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주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가져왔고요. 웅테르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말로 뭐라고 하면 세금이 높다 그러면 이세 웅테르소. 그러니까 3분의 1 뭐냐면은 3분의 1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겁니다. 포르투갈 집안에서. 그래서 뭐든지 발견은 3분의 1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냐 아니냐인데 그게 지금 남아서 아직까지 웅테르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바로 오로 프레토
미나제레스에 있는 그 유명한 금으로 치장된 그런 도시고요. 이제 이렇게 멋있는 이런 도로 포르투갈 그대로 모양을 따서 지금 뭐 여기 성당 안에도 보면 이렇게 다 금으로 치장되었지만 이 금이 말랐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더 이상 이제 채취가 안 되면서 그 도시가 이제 몰락해 가고 브라질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이 금을 캐낼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렇게 보신 것 같이 그 원주민을 이렇게 노예로 부리기 위하여 브라질, 포르투갈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다 이제 데려다가 썼는데 힘도 없었지만 이게 남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자체를 몰랐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의 명령을 듣고 살 수가 없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식구들 다 잡아왔는데 말도 안 듣고 힘도 모자라고 하면서 질병으로 많이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걸 어디서 가져왔냐? 그게 바로 이제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또 새로운 게 얼마 전에 한 7, 8년 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집안이 1492년부터 시작해서 추방된 유대인들의 후손은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국적을 다시 살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왜 야시 700년 전에 뭐 있던 걸 왜 지금도 살려주냐 했더니 스페인하고 지금 포르투갈이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어디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쫓겨났던 스페인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을 국적을 살려주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스페인으로 오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그때 쫓아낸 이유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냈는데 그들이 떠난 곳이 어디냐?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 자유를 줬으니까 종교.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네덜란드가 또 브라질을 또 온 적도 있습니다. 페르남부코라는 북쪽 지역을 그래서 또 잠깐 포르투갈 집안이 어지러울 때 이 네덜란드가 될 뻔했던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근데 그곳에 왔던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쫓겨나 돈도 뺏겼어. 세상이 다 싫어. 종교도 달라. 그래서 왔는데 브라질에서 이렇게 대농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머리를 써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모아서 사람을 모아서 노예 장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노예를 투자받아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해서 한 게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그 뒤에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계속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포르투갈과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쉬쉬하고 있는데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잡아오지만 브라질은 500만 명의 노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아둔데요. 가시고요. 그 노예들이 와서 백인과 섞이면서 이렇게 마멜로코, 몰라타, 카푸조, 메소 같은 이런 식으로 계속 몰라타들 섞이면서 브라질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 그럼 그 많던 노예와 또 그 원주민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그럼 싹 씨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럼 그 많던 그 노예 흑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 지금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도 개화기 때 갑자기 성씨를 막 늘어난 거 아시죠? 우리도 그런 것처럼 뭐 노비 집안이든 모든 집안이든 갑자기 무슨 나도 김씨 하려면 한 것처럼 브라질도 그렇게 된 겁니다. 야, 우리 시우바 하자. 그래서 갑자기 시우바가 쫙 늘고, 야, 우리 훌따도 집안 하자. 그래서 훌따도 집안이 이런 식으로 브라질의 인구를 보면은 다 그게 피가 섞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의 다 성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섞여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동식물 들어와서 지금에는 같이 이런 먹거리 이야기지만 이게 바로 이제 깐시, 푸바 이런 것처럼 옥수수를 중매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브라사이 많이 먹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먹는 것 같은 거는 바로 그 당시에 카우보이들이 소에다가 각종 물품을 싣고 가다가 배고프면 세워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먹다가 남은 것들을 섞어버린 겁니다. 밑에 있는 것들. 아호스카 헤테로. 그리고 위에도, 야, 소시지 튀김, 페이정, 뭐 바나나 튀김, 이런 거 있는데 같이 먹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위라도 파울리스타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먹는 음식이고, 아호스카 헤테로라는 것은 마차 수레를 끌다가 남는 것을 자연스럽게 비벼서 먹는 우리 같은 비빔밥 문화가 된 게 브라질 문화가 된 겁니다. 아시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1554년 1월 25일 지금에 보이는
빠주드 콜레지오라는 곳에서 첫 미사를 올린 게 송비센치에 있는 선교사들이 올라와서 드디어 이제 마을을 형성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뒤에 다 건물이 있어서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미사 올렸고 지금 여기 이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유해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파드리 은시에따의 그 유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견되니까 이쪽에서 야 새로운 땅이니까 가자.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데 상파울에서 동쪽으로 100km 정도 가면요. 그러니까 히우디자네이루 쪽으로 가면은 찌에떼 강 상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파울에서 인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상파울로 시내길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해서 캄피나스부터 시작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강이. 우리는 지도를 위에서 보니까 이렇게 찌에떼 강에 내려오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데 살지 죽을지 잘 살지 모르니까 가족과 헤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개척 정신을 나타내고요. 또한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이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를 다 석권했을 때, 예, 또 가시고요.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이게 다 포르투갈 땅이었습니다. 요 파란색에 있는 게. 이 포르투갈 땅이, 나폴레옹이 만약에 포르투갈 지반을,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침공해서 스페인 침공 몰락시켰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포르투갈까지 쳐들어오면은 이 땅이 다 프랑스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이 고립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당시 브라질의 왕이었던 동주옹 6세한테 떠나라. 옆 동네에 있는 스페인은 벌써 당했다. 너희들까지 프랑스 쪽에 붙으면 우리 영국이 위험하니까 떠나라. 그러니까 나 안 가고 나폴레옹한테 그냥 돈 주고 나 여기 있을래. 왜? 나는 왕을 할 생각도 없었거든, 이 사람은. 난 그럼 여기 있을래. 내가 왜 떠나? 그랬더니 영국이 배를 가지고 와서 만약에 당신이 여기 포르투갈에서 브라질을 안 떠난다면은 죽어. 왜? 차라리 왕을 없애는 게 나아. 그리고 남의 땅을 내가 가질래. 이렇게 하니까 겁먹고 떠나자. 하루아침에 떠나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 그림이라서 화질이 안 좋은데요. 하루아침에 야 내일 우리 24시간 이내에 브라질로 떠난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브라질로 갑자기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24시간에 떠난다고 하니 준비가 될까요? 아니죠. 배는 다 끌어다가 빵 만드는 사람, 정원사, 다 싣고 금은보화 다 싣고 떠난 거예요. 포르투갈 그 리스본에 있던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도시가 너무 조용해. 야, 어떻게 된 거야? 빵집 갔더니 빵집도 없어. 문 닫고 있는 거야. 보니까 경비원도 없고, 너무 조용해. 봤더니 궁도 다 비어있고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남으로 해서 브라질에 왔는데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야, 오면서 저렇게 많은 멀미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도 하고, 당연히 질병도 걸리고, 오다가 이렇게, 해적도 만난 배도 있고, 하다가 드디어 살바도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살바도르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오는 동안에 목욕을 제대로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머리에 뭐가 날까요? 이가 발글발글 하겠죠? 그러니까 마님들이 못 견디고 하는데 왕명으로 깎아라.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 깎아버린 겁니다. 근데 깎았는데 남자들은 가발이 있었어요. 옛날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가발인데 여자들은 없잖아요. 그랬더니 하녀들이 이런 식으로 터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딱 하는데 살바도르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시골이었죠. 완전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와 세상에 우리 국왕이 오시고 유럽 최신 문물 가지고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갔는데 배에서 내리는데 다 여자들이 머리에 터번을 하고 있어. 저게 뭐지? 최신 유행인가? 라고 해서 살바도 사람들이 그때부터 따라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이것도 인류 무형 자산으로 거기 남아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살바도르에 살고 왕들 왔으니 거기서 최초의 대학도 세우고 이렇게 넘어가다가 드디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최초의 이제 그 국립은행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또 계속 가십시오. 하나 가시고요. 하다가 이제 리우데자네이루 조금 전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이제 못다니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거 왜냐?
살바도르 며칠 있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히우데자네이루라고 저 밑에 있는데 한번 가시죠. 또 왔더니 와, 살바도르보다 너무 좋아. 여기 물자도 풍족해, 선선해 하니까 그게 브라질의 수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또 이 동주홍 6세는 정치적으로 빵점이었고요. 세계 역사를 바꿨어요. 자기가 거기서 죽었으면 그냥 흘러갔을 텐데 브라질로 와서 이게 프랑스가 그래서 이제 망한 것 중에 하나도 있지만 그래서 역사의 정치력은 꽝인데 역사를 바꿀 만한 인물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이 과일들 있죠? 이 동주홍 6세 때문에 여기 브라질 과일이 풍족해진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 있던 거를 그 당시에 식민지였던 인도 지방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인도 지방에 있는 과일들을 가지고 와봐. 이 사람이 취미가 또 뭐냐면 또 고상한 게 그런 나무 가꾸기, 정원 가꾸기 이거에 취미가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이 아니라 그런 것만 해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와서 여러 가지 자신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브라질에 이런 과일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많은 종류가 된 것입니다. 또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분은 살다가 1808년에 브라질에 왔고요. 1820년에 드디어 이제 나폴레옹은 없었죠. 이제 1820년에 다 끝났는데 포르투갈에서 얘기한 거예요. 국왕 오세요. 이제 나폴레옹도 없으니까. 근데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고 물자도 풍족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포르투갈에서 쿠데타 비슷하게 일어나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가면서 아들한테 넘겨주고 간 겁니다. 나는 이제 브라질에 너는 여기 남아서 브라질을 자 해라 했더니 브라질에 남은 이 아들이 동페드로 1세가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공화정으로 가자, 뭐 여러 가지 독립을 하자 이런 운동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이삐랑가 여기 독립기념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당시에 상파울에서 반란 조짐이 있으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반란군들한테 빨리 들어, 나 왔어. 그러니까 다들 네 그러고서 놀다가 나 그러고 애인 좀 만나러 갈 거야. 애인이 어디 있었냐? 산토스에 살고 있었어요. 애인 만나고 갔다 올 때 내려봐 잘 크고 있어. 그래서 산토스에 내려가서 애인 잘 만나고 올라오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래가서 지금의 안시에타 길도 아닙니다. 예전 길인데 꼬랑꼬랑거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쉬다가 지금의 무세우다 에피란가 거기는 산토스에서 다 산을 올라와서 평지로 쭉 올라오다가 마지막 언덕이에요, 그게. 그 언덕을 딱 넘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만 가면은 강이 있어서 그 강에서 산토스에서 가지고 온 물자를 다 놓고 사람들 옷을 갈아입고 발에 흙을 털고 쪽배를 타고 강을 따라가서 내리는 게 지금의 미친코지 마을소. 여기가 부두였거든요. 그래서 라데라 포르토제라는 길이 있죠. 라데라가 언덕이고 포르토제오 종합 뭐라고 해줄까? 종합 부두인데 부두가 없잖아요.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피랑가 거기서 하는데 깜부시 거기서 발을 씻는 곳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라바페스. 그래서 라바페스라고 깜부시에 있습니다. 거기서 상인들이 다 서서 발 닦고 신발 갈아 신고 옷 갈아입고 해서 간 건데 어찌됐건 거기쯤에 지금 이피랑가에 있는데 거기 마지막 언덕에 있는데 왕이 탈진한 겁니다. 설사병이 나. 야, 나 못 가. 나 좀 있을래.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전갈이 온 거예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뭐라고 하냐? 왕비한테서 연락이 왔고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부하라고 하죠. 국회에서 이제 보내온 게 뭐냐면은 독립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죽는다라는 게 있으니까 독립해. 라고 해서 서명을 한 겁니다. 독립선을. 그러니까 전쟁이나 전투나 이렇게 멋진 이런 건 없었고요. 그 당시에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것이고 그래서 브라질이 그때 독립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피랑가가 있고요. 이게 요번에 개장을 했습니다. 멋있게 해서 이건 벌써 옛날 사진인데 좀 바꿨고요. 앞에 보이는 이 정원은 벨기에 사람이 설계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을 비슷하게 만든 것이고요. 저기 있는 궁이 아닌 박물관은 이탈리아 사람이 이탈리아 성을 보고 만들어 건데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원 설계는 양쪽에 날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또 할 것이고요. 또 이제 가시고요. 이게 바로 보면 독립을 선언한 곳에 있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입니다. 이게
항상 켜져 있는데 가끔 가다가 꺼져 있죠. 예, 가스비를 안 내면은 가끔 꺼져 있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요게 바로 밑에 묘지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이 모르시는데 가면요, 묘지에 가서 그러니까 이 왕은 동베드로 1세는 아빠와 싸우기 쉬워서 나 독립 안 할라 했는데 어떻게 외압에 의해서 독립을 했지만 7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아유 재미도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촌 형이 포르투갈 왕을 가지려고 그런 거예요. 본가가 털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내가 저거 하러 갈 테니까 7살 난 아들한테 넘겨주고 갔는데 거기서 사촌하고 싸우다가 30살이 하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을 그래도 독립을 한 초대 황제니까 그 유해를 모셔오자라고 해서 밑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가보면 어두컴컴해요. 그래도 그런 의미 있는 곳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당시에 또 동베드로 2세의 딸은 1889년도에 1888년도에 일방적으로 노예를 해방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브라질에서는 원래 노예가 많았죠. 6명, 농장주 1명에 노예가 6명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많았는데, 노예 해방한 것까지 좋은데 농장주들이, 그러면은 돈은 누가, 그렇잖아요. 누가 줘댈 거 아니에요. 갑자기 노예를 잃어버렸으니. 그런데 이사벨라, 프린세사 이사벨라가 전답 가지고 오세요. 노예 돈 줄게요. 해서 싹 걷어서 뭐를 했느냐? 다 태워버렸죠. 그러니까 공화정으로 가자는 사람과 대농장주, 그리고 그 당시만 이제 20세기를 향해 가는 새로운 이제 세기를 열기 위해서 신지식인들이 야, 이 늙어 빠진 이 왕정제 폐지해 라고 해서 들고 난 게 1889년도 11월에 있었던, 그래서 이게 아버지 동베드로 2세고 이사벨라 이제 프린세사였는데 일방적으로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아버지는요 반대했어요. 딸 보고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근데 아버지가 저 중동으로 시차를 가 있는 동안에 딸이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1889년에 브라질의 공화정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브라질이 원래는 이렇게 보면은 뭐 자연, 땅, 뭐 하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초록색은 포르투갈 지방, 합스부르크가 지방, 그리고 이 노란색은 포르투갈 지방, 포르투갈 지방도 있고 유럽에 유명한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색깔이고요. 가운데 문양이 있던 것을 바꿔서 지금 이것은 뭐냐면 1889년 11월 15일 그 당시 리우데자네이루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쳐다본 하늘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지랄 맞았어요, 이거를. 태극기는 이렇게 각도 맞춰서 그리면 되는데, 이 별 그림을 그리려고 해보세요. 이거 별 그림 어떻게 그려? 이것도 있더라고요. 또 자로 이렇게 하다가 몇 번 하다가 나 안 해.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질 역사를, 역사 이제 끝나면 됩니다. 그만쯤 됩니다. 자, 엄청 빨리 왔죠. 제가 어디 가서 한 며칠 만에 할 거를 지금 금방 빨리 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와서 설명하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와, 재밌다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러죠? 와, 처음 듣는다 라고 얘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가끔 가서 하고요. 오늘은 빨리 여러 가지 했지만 다음부터 여기뿐만 아니라 먹는 이야기, 여기에서 뭐 이야기거리는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이제 날짜를 잡아서 버스를 타고 여기 해서 프라사다스에 뭐하고 아벤다 파울리스타하고 파르키 이베라페라 그런 코스가 있어요. 저는 또 예전부터 글도 쓰고 요리하고 했지만 또 오랫동안 일한 게 바로 여행 가이드였습니다. 안내원. 그래서 여기가 무엇이고 뭘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몇 분은 우세요.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다. 깜짝 놀랐다 하시는데, 그런 걸 딱 보셔야지,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누가 얘기했을 때 이런 게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그게 다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짧은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